안녕하세요. 2148일째 평단지기 독서한 작가 이윤정입니다. 오늘은 버락 오바마와 인류학자 제인 구달의 동화책이 인생책이 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미래를 결정한 어린이 책이죠. 조금 있다가 자기계발러들을 위한 동화책 추천해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늘 문장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렸을 적 아이디어가 뿌리를 내려 미래의 경로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라는 문장을 오늘 골라봤습니다. 오늘 행동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책이든 읽자라고 정했고요. 오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버리지 독서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괴물을 마주하라. 버락 오바마와 인류학자 제인 구달의 스토리가 담긴 책입니다. 버락 오바마는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그리고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제인 구달은 휴 로프팅의 도리틀 박사 이야기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의 44대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제인 구달은 인류학자라고 합니다. 오바마는 아주 힘겨운 순간 이 일은 무척 외로울 수 있다. 그래서 때때로 역사를 가로질러 나와 비슷하게 고립감을 느낀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 이는 무척 유용하다 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혼란스럽고 험난하고 단절된 청소년 시절에 이 책들이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주었는지 말하고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발견하는데 책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오바마에게 영감을 준 인생책은 3권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토니 모리슨의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 세 번째는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책이었어요. 오바마의 아내는 여전히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에게 동화책 주인공 맥스를 보면서 늘 장난친다 생각하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책은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주인공이 맥스라고 하네요. 제인 구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인류학자라고 합니다. 구달은 침팬지와 긴밀한 유대를 발전시키고 22개월 동안이나 침팬지 무리에서 가장 낮은 서열로 지내고 나서 결국은 침팬지 사회에 받아들여진 유일한 인간이었다고 하네요. 이분은 3권의 책이 인생책이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휴 로프팅의 도리틀 박사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지프 러디어드 키플링의 정글북, 그리고 세 번째는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의 짧은 이야기인 타잔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읽었던 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가 정해진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인생책에 동화책이 들어가 있는 건 참 신기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서와 재테크, 경제경영서 위주로 주로 많이 읽었습니다. 저자 특강에서 다른 작가님들이 동화책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조차 저는 자기계발서로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짧고 간결했지만 임팩트가 확 와닿았어요. 그 이후로 그림책과 어린이 책의 중요성을 저도 다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책은 내가 읽고 좋은 책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강요해서는 안 돼요. 읽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에 같은 책이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 독서 모임을 해보면 더더욱 실감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책을 읽는지, 읽을 책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는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책은 저도 처음 듣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챗 GPT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린이 문학의 고전으로 상상력이 풍부한 스토리텔링과 기억에 남는 사파로 수십 년 동안 사랑받아온 책이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독서라는 책에도 요약이 되어 있지만 오늘은 챗 GPT를 통해서 책의 요약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닥터 도리틀 이야기도 간단히 요약하자면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의사인 존 도리틀에 대한 아동소설이라고 해요. 수의사가 되어서 동물들을 도우며
세계를 여행하고 그의 동물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동물에 대한 친절과 다른 종 사이의 의사소통과 이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촉진해준 책이라고 요약해주네요. 이처럼 책을 요약해준 챗GPT의 기능이 많아졌네요. 책의 권수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졌어요.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적극적인 독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생각을 통해서 저만의 어록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혹시라도 배우자가 나에게 속상하게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왜 배우자를 선택했는지, 배우자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리저리 산책하며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평단지기 독서 후 생각난 오늘 추천하고 싶은 책은 100% 동화책, 어른이 읽으면 동화책이 자기계발서로 변하는 오늘 좋은 책입니다. 저장해 두었다가 이 길이 맞나 싶을 때 꺼내보세요. 첫 번째는 시공사에서 출간된 이재경님의 작은 눈덩이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작은 눈덩이가 큰 눈덩이를 보면서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크고 멋진 눈덩이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네요. 큰 눈덩이는 그냥 굴렀을 뿐이야. 계속 굴렀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렇게 작은 눈덩이는 또 다른 큰 눈덩이, 삼각형 눈덩이, 이런저런 눈덩이들을 만나면서 계속 굴러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작은 눈덩이가 이 작은 눈덩이에게 와서 질문을 던졌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크고 멋진 눈덩이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누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작은 눈덩이는 이렇게 말했대요. 난 계속 굴렀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책 읽는 곰에서 출간된 2014년에 출간된 유설아님의 슈퍼 거북이라는 책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많이 아시죠? 토끼가 낮잠 자는 동안 거북이가 승리를 한 이야기입니다. 토끼를 이긴 슈퍼 거북이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더 빠르게 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요. 물속에서도 헤엄을 잘 치지만 지상에서도 열심히 빠르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슈퍼거북이의 눈에 다크서클이 내려올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거북이는 너무 힘이 들어서 결심을 했다고 해요. 거북이는 거북이답게 살아야겠다라고 말이죠. 토끼는 토끼답게 살아야 하고요.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뢰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저에게도 무척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단지기 독서법으로 읽은 오늘의 책은 윌북 출판사에서 출간된 마틴 코언의 레버리지 독서입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